사진으로 계속 기록 중이시지만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새만금이나 다들 잘 아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일정하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부안에 오면은 부안 읍내도 안 가고 새만금 방주도 안 가고 이 마을에서 있다가 전주로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야? 저도 여기다 꼽아서 방송을 많이 해봐서 네. 그 마을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희 부안 시민발전소 치면은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는 자료예요. PPT 자료도 다 있어서 듣기만 하시죠. 마을이 여러분이 오신 곳이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등용마을이고요. 등용마을이 오를 등자에 용용자예요. 용오름 마을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을이나 이러한 지명에 용이나 거북구자, 거북이나 용이 등장하는 것은 신선설화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마을에 주산이 있습니다. 이정현 차장 뒤에 있는 저 산이 옥녀봉이에요. 그러니까 선녀가 등장하죠. 이쁜 옥녀가 요 바로 옆에 조그마한 숲이 기름단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머리 기름을 바르고 걸어 들어오신 비녀 등에서 비녀를 꽂았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래요. 근데 이제 이쁜 옥녀가 다 좋은데 속은 안 좋았는지 설사를 자주 했대요. 그리고 첨탑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저희가 물개똥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마다 이렇게 지명이 있는 게 물론 풍수지리와 관련돼 있지만은 이쁘죠. 용오름 마을이 훨씬 이쁘잖아요. 근데 등룡마을이 맞죠.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이 아름다운 이름, 이제 에너지 자린 마을로 알려져 있는 화정마을도 그게 이제 꽃화자의 운물정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꽃밭 시암 마을이죠. 꽃밭 산 마을인데 화정으로 바꿔버리니까 마을의 의미가 없었죠. 이 용용자는 획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북구자도 획수가 많죠. 그러니까 9구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구암마을 가면은 파란마을부터, 아니 1암마을부터 파란마을이 근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북구자, 거북바위 마을인데 9구자 써버리듯이 저희 마을도 용용자를 쓸 용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등용이 아니라 등용마을이 됐는데요. 이제 마을 주민들은 혼재돼 쓰죠. 등용마을, 등용마을. 이 마을이 3번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성당 때문인데요. 이 성당이 1918년에 지어진 부안 최초의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성당이 들어서게 된 게 바로 요 마을의 종갓집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이 원래는 충남 당진이 고향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솔매성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들어오셔서 신부님 얼마 안 돼서 잡히셨죠? 한 일주일 만에 뭐 3개월 동안 제대로 못하고 잡히셨대요. 1년 채 안 돼서 그러시구나. 몇 달 만에 잡히셨어요. 실제로는 이제 와서 2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순교를 하셨고, 그때 참 무서운 역사적 사실이 선참 후계라 그래서 천주학쟁이 예수쟁이들은 잡아다가 먼저 목을 비워버리고 나중에 보고만 해도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웠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할 때니까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게 되죠. 종갓집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종갓집이 이 마을에 내려와서 숨어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조선 말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이 마을에 천주교 직성성을 차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당을 짓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초대 외국인 신부님이 계셨다가 신부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공소라 그래서 기도소로 있다가 부안싸움 이후에 2010년도에 다시 본성당으로 개혁이 돼서 마을 주민들의 이 삶의 만족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매일 미사와 함께 모이게 됐고요. 천주교 마을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걸
지금도 이 동네 인근에는 80%가 천주교 신자들. 두 번째 유명해진 거는, 그래서 천주교 신자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저 비녀등이 올라가면 이제 판판한 구름지대인데, 일제시대 학교가 있었던 한글 학당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마렵에 한글 말살 정책이 진행될 때 저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천주교 마을로 유명해졌고요. 두 번째 유명해진 게 1985년도 등용리 소몰이 시위라고 농민운동사에서 좀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는 이제 82년 3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전두환 동생이 전경환이라고 하는 동생이 새마을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장을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벌이냐면은 호주에서 송아지를 몽땅 수입하다가 전라남북도의 농민들한테 거의 반강제로 분양을 합니다. 집마다 몇 마리씩. 그러니까 소는 20개월 정도, 만 2년이 되면은 다 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송아지를 분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수출하가 되죠. 그래서 2년을 열심히 키운 소가 송아지 값만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소값 시위를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에 세 군데 성당을 중심으로, 그때 이제 가톨릭 농민의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장수의 장계성당, 완주의 고산성당, 그리고 부안의 등용성당,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이 소값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장수 장계성당에 이 싸움을 주도하셨던 분이 문정현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현 신부님도 첫 신부 서품을 받고 난 다음에 가톨릭 농민의 주임 신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환경운동의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농민운동 좀 나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안 이 등용 삼거리에 전라북도의 농민들이 집결을 해서 소를 앞장 세워서 소값 시위를 했는데 그게 이름하여 등용리 소몰이 시위. 소머리 국밥이 아니에요. 소몰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당시에 전북대 풍물패가 여기 와서 풍물을 쳐주러 왔다가 방패하고 곤봉으로 맞아서 풍물패 이 여학생 하나는 앞니가 5대가 부러졌었어요. 그분이 또 이제 지금도 제 선배이긴 한데 전주에서 조그맣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 산 넘고 해서 농민들이 부안성당까지 막 맨발로 도망을 가서 벌써 농성을 시작하게 되죠. 등용리 소몰이 시위 때문에 이 마을이 두 번째로 유명해졌고, 세 번째는 바로 부안의 폐기장 이후에 에너지 자립마을로 세 번째 유명해졌고, 그 덕분에 다시 저희 성당도 본성당으로 승격되고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는데요. 엊그제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립마을을 함께하는 분들과 뭐 에너지 자립마을 뭐나 뭐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지방에서 많이 못 오셨는데, 그러니까 등용마을이 뭐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알려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작년부터는 안 봤습니다. 다른 데로 가까운 데로 가지 왜 서울에서 등용리까지 오냐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올해 이제 그 지원금을 받아요. 1억을 받아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제 도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마 가난한 집부터 순서를 매겨서 500와트짜리 또는 뭐 1kW 이하의 소형 태양광들을 쭉 마을에 설치를 할 건데요. 아무튼 간에 저는 항상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요. 이게 벽시 하나가 어쨌든 싹을 틔우면은 우리는 이제 뭐 썩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튼 자기가 썩어야 싹을 틔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벽시가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뭐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안 싸움과 이어지는 등용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마을 단위에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 우리의 주민들의 삶들을 바꿔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마을이 무슨 보조금으로 무엇을 내부자가 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도 지금 좀 나오고 계시는데 저희 마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기 회장님, 신부님
잠깐 와서 인사만 좀 잠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용성당 사무회장님이시고 부회장님 어디 가세요? 부회장님이시고 사무장님이신데 등용번역 에너지 할인 마을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님이기도 하세요. 이분들은 기후여정단이라 해서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한 종교단체랑 시민사회를 다 모여가지고 한 28개 매출을 구성을 했는데 불편에 관련돼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10월 2일부터 제주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단이라든가 또 폐석산을 태양광으로 만든 데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플레이트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성능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 일단 생각 다 제가 다녔어요. 지금 한 15프로 정도 다녔나? 한 3일가량 동안.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은 어제는 이제 제가 당진에서 현대제철 그리고 석탄 발전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고통 이런 저희가 보고 아침에 저희가 삼만동 와서 삼만동도 기장 그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아까 신지관문 그리고 이제 가력 쪽 보고 해창객도 가서 보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지원리 마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한 12명, 13명 정도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저희 단장님이 안녕하세요. 네, 작은 형제예요. 공동에 살고 있고요. 예. 그 정평 소임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그 기후행동 2015라는 네트워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세계 총회에 제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함께 참석하고 그런 생태 문제를 기후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 형제 정평에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해에서 지금 대표가 어떤 단장님이라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거나 이제 이럴 때 제가 등치가 크지않고 떠넘겼는데 피하지 못하시고.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환경동연합 중앙 회장이시고 또 이제 환경과 관련된 각각에 있는 분들이시고 여기 이정현 처장님은 전북 환경운동연합 지금 사무처장이세요. 그 당진에 현대제철이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줘야겠구나. 예. 저희 형이 현대제철 근무하는데. 그러면 더 말 못하시거든요. 앞서서 안 오고 있어야죠. 또 여기는 저희가 또 불교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 콘텐츠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부안에서의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빼고 제가 다이제스트만 했는데요. 결국 핵발전이 문제죠. 일본 후쿠시마하고. 근데 후쿠시마라는 게 한문으로는 축복받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한 방에 갔죠. 독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한 방에 갔는데 혹시 이 중에 훌라발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제일동포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굉장히 오래전, 그래도 한 10여 년 전 영화인데 훌라발즈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무대예요. 그래서 후쿠시마도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태백 경선처럼 탄광 산업이었어요. 60년대까지. 근데 60년대 후반에 석유가 공급이 되면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죠. 폐광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이 후쿠시마가 탄광 산업 이후에 지역 발전을 뭘로 해지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정부는 핵발전소를 세웁니다. 후쿠시마 1기 1호기가 1971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했죠. 한쪽에서는 핵발전소고요. 6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뭐를 시작했냐면은 바로 온천 관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훌라벌즈의 내용이 말 그대로 일본의 이 대형 노천 온천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슨 일단 수영장 같은 스파월드 같은 데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관광객으로 유치해지잖아요. 그 야자나무도 심고 해서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 후쿠시마의 이 노천 온천을 온천랜드를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젊은 아줌마들과 이 여고생들이 훌라춤을 배워서 하와이 분위기 나도록 도쿄에서 일본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대표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제 지역 리더들과 함께 이 관광산업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훌라벌즈를 모아서 이제 일본 투어를 하면서 알리는 건데 그 배경이 바로 후쿠시마예요.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러한 관광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역 발전들을 좀 모색했던 것들은 후쿠시마 사고와 함께 지금 끝나버렸죠. 아무튼 후쿠시마 이 중에 우리 다녀오셨나요? 현장을 직접 가본 분들은 여기 없죠. 이재명 차장도 못 갔죠. 다니기보다는 많이 더 했어요. 많이 그랬죠. 저는 3번을 갔다 왔습니다. 후쿠시마에는. 근데 이제 그만 가야 되겠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게 작년 12월 말일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이게 이제 2011년 사고나고 가을에 갔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그때는 이제 그 농림부 관계자와 정부의 중앙정부 농림부 관계자와 농민 몇 명 리더들 그리고 요 방사능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이때는 도쿄에 내려서 사이타마현으로 해서 군마현으로 해서 후쿠시마로 들어갔습니다. 서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는 후쿠시마로부터 발전소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는 군마현의 카와바무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일본의 일촌일꾼운동이 소개되면서 이게 이제 일본의 60년대 후반부터 마치쭈구리라고 하는 일촌일꾼운동이 우리나라에 하나의 뭐 노어보이 대안처럼 사실은 마치쭈구리가 일본에서도 10%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말 만들기라는 곳인데요. 이것을 행선지를 잡은 곳은 제가 2000년에 여기를 갔었어요. 선진지 경합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 군마현의 우에노무라하고 카와바무라 이곳을 많이 가는데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알려졌냐면은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주기 운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70년대 후반에 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부터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밖에 안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후변화에 전화를 할까요? 기후변화에 3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잠깐 이쪽 손 너무 안 드세요. 예, 드셔야 돼요. 다시. 주먹을 안 쥐고 찌기로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3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기후변화에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아, 이게 예쁘다, 이게 예쁘다. 뒤에 두 사람 딱 있고. 오, 괜찮다. 상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됐다. 됐어요? 됐어요? 네.